BJ가 소주 한 병을 원샷할 때마다 5만 원을 후원해주겠다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소주 2병을 원샷하고는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뭔가 의아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랭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주먹밥 한 입에 먹기 먹방에 도전한 일본인 유튜버 솔라. 그녀는 주먹밥을 한 입에 넣고 입을 움직이다 이내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주먹밥에 기도가 막힌 그녀는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충격적이게도 해당 장면은 생방송으로 송출되고 있었고 이에 그녀가 쓰러지는 장면부터 시청자들의 신고로 구급대가 도착해 그녀를 싣고 가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중계되고 말았는데요. 결국 병원에서 다시 깨어나지 못한 솔라는 그렇게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위험한 먹방을 하면서까지 운영하던 채널은 구독자가 6,500명에 불과했고 조회수도 높지 않아 유튜브를 통해서는 약 140만 원에 불과하는 돈밖에 벌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며 먹방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지만 몇 년이 흐른 지금 먹방 콘텐츠계에는 또다시 경악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먹방 유튜버들이 돌연 사망하는 사건이 한 달 사이 무려 3번이나 발생한 것인데요. 오늘은 실제로 사망한 먹방 유튜버들과 그 사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37세인데 돌연 사망한 유튜버. 엘살바도르 국적의 남성 에드갈 란다베르데는 유튜브 채널 칼레하스 503을 운영하는 유튜버였습니다. 그는 중남미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현지 맛집과 음식, 문화를 소개하고 직접 먹방을 촬영하기도 하며 중남미의 여러 국가에서 사랑받았는데요. 그런데 지난 6월 그가 37살이라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돌연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에드가의 가족은 그의 SNS를 통해 사랑하는 에드가가 세상을 떠났다고 밝히면서도 그의 구체적인 사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에드가의 오랜 시청자들은 그가 비만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을 거라고 추측 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진 속에서도 볼 수 있듯 에드가는 엄청나게 거대한 체구를 가진 데다 콘텐츠를 위해 짜고 자극적인 중남미 음식을 자주 그리고 많이 먹어왔기 때문이죠.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비만인 성인은 정상 체중인 성인에 비해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니라지만 비만인이었던 에드가가 이로 인해 여러 건강상 문제를 겪었을 것은 확실해 보이죠. 에드가의 장례식은 그의 팔로워들을 위해 생방송으로 진행된 추모식과 함께 치러졌는데요. 더 이상 유튜브에서 예전처럼 당신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다며 전 세계 팬들의 추모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먹방 다음날 사망한 유튜버. 에드가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이틀 뒤인 6월 14일 또 한 명의 유튜버가 부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무려 45만의 팔로워를 지닌 필리핀의 유명 먹방 크리에이터 동즈 아파탄인데요. 많은 양의 밥과 튀긴 닭고기를 요리해 먹는 방송을 찍은 다음 날 바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동즈 아파탄에 앞선 에드가의 사례처럼 체구가 거대하지도 않았기에 그의 사망 원인이 무엇일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됐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후 동즈 아파탄의 여동생 리아 아파탄을 통해 밝혀진 그의 사인은 에드가와 마찬가지로 심장마비였습니다. 동즈 아파탄은 사망 직전까지 뇌졸중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필리핀의 한 심장 전문의는 동즈 아파탄의 사망 원인이 출혈성 뇌졸중이라며 혈압 상승으로 인해 혈관이 파열된 것으로 매일 짠 음식과 고기를 다량 섭취하면 뇌에 혈관이 막힐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죠.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필리핀 보건부는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뭔가를 통해 돈을 버는 짓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먹방 콘텐츠 금지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동생인 리아 아파탄은 오빠는 실제로 많이 먹지 않았다고 해명을 하기도 했지만 만약 조사를 통해 먹방이 아파탄의 사망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필리핀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SNS 플랫폼에서의 먹방 콘텐츠 금지가 추진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영상을 금지하는 건 과한 통제다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물론 콘텐츠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도 지켜야 하는 만큼 필리핀에서 먹방 콘텐츠가 즉시 금지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신체에 과부하가 걸려 각종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인 만큼 폭식과 과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생방송 중 사망한 유튜버.
이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7월 14일, 이번에는 먹방으로 유명한 중국의 20대 여성 인플루언서 판 샤오틱이 사망했습니다.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샤오틱의 복부는 심하게 변형된 상태였고 위장에는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데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샤오틱은 먹방 유튜버들이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먹방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레드오션이었던 먹방 콘텐츠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란 쉽지 않았고 결국 샤오팅은 사람들의 눈에 띄기 위해 점점 더 먹는 양을 늘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녀의 노력에 응답이라도 하듯 샤오팅이 먹는 양이 늘어날수록 팔로워 수는 덩달아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눈이 멀어 점점 과열되어가는 그녀의 먹방에 샤오팅의 부모님은 물론 시청자들도 걱정하며 말렸지만 그때마다 샤오팅은 걱정하지 마라, 감당할 수 있다고 대답하며 더욱더 방대한 양의 음식을 입에 우겨 넣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는 사이 평소에도 그리 날씬하지 않았던 그녀의 몸무게는 어느새 300kg까지 치솟았다고 하죠. 심지어는 과식으로 인한 위궤양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샤오팅은 치료를 받고 퇴원하자마자 영상 촬영을 재개한 것은 물론 매일 10시간씩 쉬지 않고 먹방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끼니마다 10kg 이상의 음식 먹기에 도전하는 등 극악의 도전을 이어가던 판 샤오팅은 결국 생방송 도중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언론은 카메라 앞에서 잔치를 벌이며 시청자들의 박수를 추구했지만 이 식사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죠. 얼마나 맛있게 먹고 즐기는지에 집중하는 한국의 먹방과는 다르게 중국의 먹방은 얼마나 많은 양의 음식을 해치울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그 위험성은 더욱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대식가 컨셉으로 유명세를 얻어 약 1200만 명의 팔로워를 얻게 된 중국의 왕홍 파오파오룽은 먹방을 이어가는 동안 체중이 많이 불어난 것은 물론 얼굴에 검은 반점이 생기는 등 건강에 이상이 온 듯한 모습으로 주변의 우려를 샀는데요. 결국 파오파오룽은 얼마 지나지 않아 홍보 영상을 촬영하던 중 돌연 사망했습니다. 콘텐츠를 위해 매일매일 폭식에 과식을 한 것은 물론 스트레스에 과로까지 누적된 결과였죠. 이렇듯 자꾸 사망 사건이 꼬리를 물자 중국 내에서는 먹방을 향한 비판 여론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중국 당국은 이미 2020년부터 식량 안보에 대한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계기로 음식 낭비 금지법을 제정, 폭식 먹방을 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최대 1,7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했고 이에 각종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먹방을 금지하는 등 폭식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던 바 있지만 그럼에도 큰 돈을 벌고 싶은 중국 인플루언서들의 목숨 건 먹방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결국 이 법안은 중국 전역에 더 큰 후폭풍을 몰고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발생한 사고,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금지됐다면 차라리 다른 것을 더 많이 먹겠다며 단속을 우회해 방송을 진행하는 인플루언서가 폭증하게 된 것인데요. 정신을 잃거나 토할 때까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폭음 방송이 대표적입니다. 결혼 전 가지고 있던 빚 수십만 위안을 갚으려고 온라인 생방송을 시작했다는 중국의 인플루언서 황 씨는 60도에 이르는 중국 백주를 4병 들이키고 다음날 사망한 채 발견되기도 했고 또 다른 남성 인플루언서 왕 씨는 누가 더 술을 많이 마시는지를 겨루는 경쟁에서 최소 7병의 바이주를 벌주로 마시는 모습을 보인 뒤 이내 숨졌죠. 술을 한 번에 많이 마시게 되면 알코올 대사산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체내에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물질의 작용으로 심장이 정상 박자에 맞춰 수축과 이완을 하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뛰게 되면 심장의 신경계통을 자극해 부정맥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술을 원샷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폭발적으로 빠르게 증가해 발병 위험성은 더욱 커지게 되고 단 한 번의 폭음만으로도 심장이 손상돼 급사할 수도 있다고 하죠. 폭음 방송으로 인한 사고가 자주 일어나자 중국 언론은 먹방처럼 폭음 방송도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온라인 플랫폼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먹방을 금지했더니 술방이 유행했는데 술방을 금지시키면 또 뭐가 유행하게 될지 중국 먹방 콘텐츠의 미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죠. 그런데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고는 비단 중국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폭음으로 인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던 바 있는데요. 한 BJ가 소주 한 병을 원샷할 때마다 5만 원을 후원해주겠다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소주 2병을 원샷하고는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뭔가 의아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쓰러져 잠든 그의 손이 새파랗게 변하는 등 상태가 이상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다음날 연락이 없는 BJ를 찾아간 동료들이 그를 발견하고 신고했지만 이미 사망한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하죠. 물론 한국의 경우 중국이나 대만처럼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흔치는 않다지만 범람하는 음주 방송에 대한 우려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 정부는 기존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에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는 어린이와 청소년 접근성을 최소화하고 경고 문구 등으로 음주의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음주 방송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먹방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이제는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한국의 먹방은 대식가 콘텐츠의 시대를 지나 시청자들의 청각까지 자극하는 ASMR 먹방의 시대를 거쳐 소식 먹방과 쿡방 등 다양한 분야로 변주되며 하나의 장르로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이렇듯 한국을 알려온 먹방이 아시아를 시작으로 유럽, 미국까지 건너가더니 과열된 조회수 경쟁 속에 점점 더 기괴해지면서 그 의미조차 자극적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도 큽니다. 하지만 한 네티즌의 의견처럼 자동차 타다가 사고 났다고 전부 자동차를 못 타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물론 유튜브의 가이드라인과 제재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유튜버와 시청자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자정작용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